간밤 분위기 봅시다. 네, 일단 미증시 좋았잖아요. 좋았어. 실적 발표도 뭐 나쁘지 너무 않게 좋아, 나왔고 시장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였는데 우리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증시랑은 디커플링 되는 간밤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간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돼서 또 주요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암호화폐 현재 유행이 아니라 이제 성숙 단계다. 비트코인 ETF에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제 이 코인데스크 TV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일단 간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35,000달러를 살짝 찍었었죠. 근데 이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투자 수단인 ETF에 대해서 실질적 제도적 관심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잠시 유행이었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돼 있고 이 ETF가 출시가 되면은 제품을 받아들일 시장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EC와 CFTC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같은 느낌인데 SEC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반면 CFTC의 수장은 이제 성숙하다. 나오기만 하면 시장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오늘 좋아요. 새벽에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 하나는 지금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지금 GBTC를 현물 ETF로 바꾸기 위해서 SEC와 수개월 동안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이 영국의 지수죠. FTSE, 러셀 지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지수 상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크네.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코스닥, 뭐 다우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 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섹터 인덱스 시리즈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이 상품거래소에 증권거래소에 등록될진 모르지만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런던 증권거래소가 함께 준비를 하는 만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영향력 있는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뭐 크게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를 대표하는 토큰들 따로 묶는다고 하고요. 뭐 유니스왑이나 컴파운드 커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외로 뭐 예술 섹터 게임 섹터, 미디어 섹터,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섹터들, 뭐 잘 아시는 파일코인이라던가 체인링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인덱스를 만들어서 안내 섹터별로 나눠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합니다. 증시도 업종 지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이런 암호화폐도 섹터별로 모아서 그러면 그냥 그 섹터만 딱 눌러봐도 그쵸. 이거는 이 관련주들을 섹터에 포함이구나도 우리도 또 공부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좋네요. 일단 지수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더 친숙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생각보다 사실 3분기가 좋았다라기보다도 10월 들어서 좋아진 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3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전분기 대비는 좀 10% 정도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현물 거래량 같은 경우가 20% 정도 대폭 줄은 걸로 확인이 됐고 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쪽도 뭐 USDC라던가 BUSD 이런 것들도 40%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9월까지는 안 좋았지만 10월부터 지금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한 만큼 4분기 내에서는 또 3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년 1월 정도에 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 8, 9월 이때 되게 안 좋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래도 10% 감소한 거면 선방했네 뭐. 네, 그죠? 나쁘진 않죠. 시가총액 면으로. 네, 우리 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온통 다 글로 쏠려 있는데 맞아요. 관련해서도 또 다양한 내용들 나오고 있죠. 네, 어제 35,000달러를 갔던 좀 근본적인 이유들 또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블랙락이 이 DTC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목록이 등재가 돼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34,000달러를 간밤에 갔어요. 우리 어제 말고. 다뤘던 이슈 아니었어요? 맞아요. 등록됐잖아요. 사라졌습니다. 이놈 새끼들. 왜?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하루 만에 이 DTCC 목록에서 블랙락의 ETF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면서 DTCC 사이트는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뭐야? 이상하죠. 그래서 가격이 또 빠져요. 뭐야? 블랙락 ETF 승인 코앞에 온 줄 알고 이 기대감으로 전날에 34,000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목록에서 사라지니까 또 하락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사이트 왜 또 사라졌지? 라고 하던 찰나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래서 어제 새벽 기준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ETF와 관련된 또 투자 심리가 엄청 요동쳤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다시 또 올라옵니다. 뭐 하는 것들이야. 그쵸. 짜증나게. 이게 예탁기관 사이트인데도 막 서버가 다운이 되고 리스트가 올라왔다 빠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비트코인의 ETF가 예탁기관 리스트에 재등재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34,000달러를 넘어서 35,000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DTCC는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승인이나 결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올랐다 안 올랐다를 놓고 투자자들은 큰 관심과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번복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혼란. 다시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 블랙락 그리고 DTCC 측에 등록과 삭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언론들이 바로 요청을 했는데 약간 묵묵부답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오늘 오전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돼서 뭐 서비스의 오류였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간밤에 좀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확인해봤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물 ETF 티커도 등록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ARKA라는 이름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의 현물 티커가 등록이 됐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 이 ETF 명들이 등록이 되면서 기대감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미국 예탁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TF 상품 목록이 등록될 수는 있다. 근데 이 등록됐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승인 결과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예탁원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SEC의 승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블랙락이 이름을 올렸다. 와 34,000달러까지 갔다가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올렸다 하면서 35,000달러 가는데 일단 예탁원 측에서는 이게 결과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티커 찜하기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치? 이름명을 먼저 좀 등록하기 위한. 네. 그래서 최근 이런 분위기를 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이 트위터 X에 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업계에 있는 임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 ETF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클지 아무도 뭐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업계 트레이딩 임원들도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ETF가 상장이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접해봤잖아요. 오늘은 또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찰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상장이 되면 첫 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뭐 74%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첫 해에는 14조 달러, 그리고 2년 차에는 누적적으로 뭐 26조 달러, 3년 차에는 39조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앞서서 금도 ETF 출시가 됐을 때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감안을 했을 때 뽑아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14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고래들 뭐 혹은 기관들, 큰 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뭐 거의 100%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유출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전부 다 밖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지갑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1년 만에 35,000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추가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24시간 동안만 놓고 봤을 때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외부로 현재 유출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유출된 금액이고 또 다른 뭐 크립토닷컴이나 OKX 같은 거래소에서도 뭐 5천만 달러, 3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비트코인을 그냥 믿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요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미국 상장. 네, 뭐 이들도 코인베이스나 맞아요. 다 올랐. 한 10%씩 다 올랐거든. 그 어제 채굴하는 회사들도 네. 그렇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막 다날 20% 넘게 오르고, 진짜?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뭔가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다 올랐어요. 신호가 오니까 좋기는 하다. 오랜만에. 그죠? 비트코인은 신났는데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일부 이제 꿈틀꿈틀 그쵸. 따라가려 형님이 네. 가니까 이제 따라가긴 하던데 알트코인 쪽도 괜찮았어요? 네, 알트코인 쪽도 오르는 친구들은 뭐 오름세를 계속 보였는데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현재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도 신규 하고요. 포지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우세하긴 합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52.5에서 53%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수급을 말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격 상승과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시장의 공포지수, 탐욕지수도 변동성이 있죠. 지금 계속 이 주광색 쪽에 저희가 보통 40에서 50 미만으로 이 공포지수가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67까지 넘어가면서 시장에 탐욕스러운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잔뜩 담겼다라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대비 20%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고 이더리움도 14%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간밤에 또 리플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리플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가격이 최근 2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ETF 승인과 관련돼서 약간 리플의 SEC 소송이 살짝 묻히는 분위기가 있지만 리플 쪽도 지금 SEC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기고 있었고 또 최근에 SEC가 이 리플 CEO와 관련해서 이 모든 혐의를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과 관련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리플의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플도 많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밖에 또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어? 지금 거의 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모든 이슈를 그냥 맞아요.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이슈들도 좀 보죠. 네, 다른 이슈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 라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규제 능력 상실의 우려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악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의 목소리를 되게 오랫동안 또 강력하게 내왔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 측에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도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미미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이 암호화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도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